사이너스 플로어 엘리베이션 SF 릴레이.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치과 구강아간면외과 박창조 교수입니다. 가이스틀리히 온라인 강의에서 선생님들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도 가이스틀리히 유튜브 방송의 애청자고요. 특히 개인적으로 한승민 원장님의 저널 읽어주는 남자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제 저널들도 한번 리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부터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볼래요. 제목이 아마 사이너스 러브스 바이오스 칼라젠으로 나간 것 같아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보통 사이너스에는 가이스틀리히의 바이오스 파티클을 넣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강의에서는 바이오스 펜을 사용하는 것은 많이 보셨을 텐데 바이오스 칼러젠하고 사이너스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간단하게 배경 설명하고 동영상 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저는 사이너스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사이너스는 두 가지 수술로 대별됩니다. 첫 번째는 라테랄 또는 측방 접근법일 거고요. 다른 하나는 크레스탈 또는 트랜스크레스탈 또는 치조정 접근법이라고 분류되는 걸 거예요. 저는 크레스탈 좋아합니다. 왜 크레스탈을 좋아하냐고 물으신다면 선생님 저는 수술을 담당하는 구강외과 전문이고요. 제 환자들은 많이 붓고 멍이 들고 아파하시기 때문에 보통 외래가 8시 반쯤 다른 환자들을 보기 전에 모아서 드레싱이나 소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일찍 가서 제 환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아팠다. 너무 많이 부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임플란트, 뼈 이식 안 했을 거다. 심지어는 어젯밤 죽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느낀 바가 많았어요. 네, 라테랄 선생님 좋아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크레스탈 또는 트랜스크레스탈은 그것을 능가하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환자가 덜 붓고 덜 아프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레스탈을 제가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크레스탈이 말이 쉽지 실제로는 어려워요. 라테랄 직접 보면서 상악동막을 열어서 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크레스탈은 블라인드 테크닉이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더 테크닉 센서티브하다고 생각해요. 더 고려해야 될 사항도 많고요. 어떤 경우에는 레터럴 측방 접근법보다 크레스탈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크레스탈 말씀드렸고요. 크레스탈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레스탈의 여러 방법 중에 하이드롤릭을 좋아해요. 하이드롤릭? 들어보셨죠, 선생님? 수압을 이용해서 거상하는 방식이에요. 수압 거상법이라고 우리나라 논문들에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측방 접근법보다 치조정 접근법 크레스탈 좋아하고요. 그것의 여러 방법 중에서는 하이드롤릭, 수압 거상법을 좋아해요. 또 하나의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죠. 측방 접근법은 더 테크닉 센서티브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디지털 수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강의의 해시태그는 이렇게 붙을 것 같아요. 바이오스 콜라겐, 크레스탈, 하이드롤릭, 그리고 디지털이 붙게 될 거예요. 저는 가이드 수술 특히 크레스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정확한 위치에 심으면서 보다 테크닉 센서티브한 과정을 편하게 가져가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크레스탈을 좋아하고 하이드롤릭을 좋아하고 가이드 수술을 좋아해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러한 시스템들은 드릴링을요, 드릴 자체에 끼워지는 스토퍼가 드릴 깊이를 완벽하게 조절하기도 하고요, 템플릿에 의해서 드릴링이 가이드되기 때문에 굉장히 드릴 깊이가 정확하게 유지되고 안전하게 상악동막에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후 과정들도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 크레스탈, 하이드롤릭, 수압 거상법을 사용해서 막을 거상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혹시 궁금하시면 2020년 COIR에 제가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크레스탈, 하이드롤릭, 디지털 이 방법을 결합시킨 논문의 결과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쯤에 아마 제목이 뜨지 않을까 혼자 예상하고 있어요. 자, 이제 동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57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26번 상악 제1대구치 미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전 CT인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메지오 디스탈로도 사이너스 플로우가 경사져 있고 버코 팔라탈로도 사이너스 플로우가 경사져 있는 것이 관찰되고, 잔존 치조골 높이는 선생님 남아있는 뼈가 많지 않죠? 적은 부위에서 대략 2mm, 많은 쪽에서는 4mm, 5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라테럴 하시면 좋지만 이 경우 크레스탈로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또 하나요. 이 증례는 뮤코잘 티크닝이 심한 편이죠. 예, 마치 시스트처럼 뮤코잘 티크닝이 심한데요. 수술 전에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고요. 이비인후과에서 여러 검사를 했는데 이 윗부분, 즉 사이너스 오스티움의 페이턴시 또는 오스티움이 열려서 기능이 원활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수술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 크레스탈 수술 전에 일주일 정도 술전 항생제를 복용했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자, 디지털 수술은 결국 컴퓨터 가이디드 또는 CT 가이드 또는 템플릿 어시스트 수술이에요. 드릴을 이와 같이 템플릿가 드릴 깊이를 정확하게 컨트롤하게 돼요. 선생님 먼저 피팅을 확인하게 돼요. 치아에는 잘 맞는지 확인하고요. 가이드 수술은 결국 플랫리스와 어느 정도 상통하잖아요. 티슈 펀치를 사용해서 드릴링이 될 상방 부위에 준지발 플러그를 띄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준지발 플러그를 제거하는 방식이 다양한데요. 저는 본 론저로 따요. 왜냐하면 본 론저가 뼈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날이 있기 때문에 뜯어내기 쉬운 것 같아요. 자, 준지바 상방 제거되었고요. 첫 번째 드릴링이 되고 있어요. 다시 템플릿을 제 위치에 끼우고 있고요. 자, 처음에 사용하는 드릴이에요. 총 길이가 7mm고 현재 드릴에 착용된 스토퍼가 5mm이기 때문에 결국은 2mm를 드릴링하고 있는 거예요. 2mm 드릴링을 단계별로 넓혀갈 거예요. 자, 사이너스 하방에 2mm 드릴링을 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드릴 홀을 넓히는 과정이에요. 천천히 넓혀주고요. 마지막 파이널 드릴을 사용하고는 이와 같이 사이너스 플로우를 한번 만져봐서 혹시 사이너스 플로우가 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스토퍼 길이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처음에 사용했던 드릴에서 사이너스 플로우를 향해 하나씩 1mm씩 1mm씩 접근하게 될 거예요. 파이널 드릴이고요. 처음에 5mm 스토퍼에서 4mm로 줄여서 결국 3mm 드릴링을 했고요. 접근할 때마다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드릴 깊이가 스토퍼에 의해서도 조절되지만 템플릿에 의해서도 정확하게 조절된다는 그야말로 디지털의 장점을 최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스토퍼를 하나 더 줄였죠? 사이너스 플로우를 향해 차근차근 스토퍼는 줄이면서 드릴은 더 깊이, 드릴 길이는 늘려가면서 접근하고 있어요. 절대 힘을 주지 않고요.
RPM 정도로 되는 식으로 골 삭제를 하고 있어요. 역시 접근하는 단계마다 이와 같이 끝이 평편한 프로브를 가지고 사이너스 플로우가 천공되었는지 막이 느껴지는지 확인해요. 예, 이제 2mm 스토퍼를 착용하고 있어요. 2mm 스토퍼면 7mm에 2mm 스토퍼를 끼웠기 때문에 5mm일 거고요. 5mm로 드릴링 하다 보니까 선생님 아까 CT 결과에서 보였던 곳과는 조금 다르지만 드릴링 할 때 약간 꺼지는 느낌이 있어요. 즉 사이너스 플로우가 갈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드릴들은 대부분 끝이 평평하기 때문에 사이너스 막과 닿아도 큰 손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템플릿도 뺐고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리프터 또는 하이드롤릭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리프터라고 불리는 기구를 구멍에 맞췄어요. 선생님 이제 셀라인을 넣었다 뺐다 하게 되는데요. 저는 싱글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셀라인을 1cc밖에 쓰지 않아요. 1cc를 넣어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막을 분리시키고 거상하게 되는데요. 한번 봐주세요. 지금 넣을 때 뺄 때를 보시면 피가 비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예, 피가 비치면요 선생님 막이 분리되고 거상되고 있다는 확실한 표시예요. 하이드롤릭은 이와 같이 선생님 약간 손맛으로 막을 거상하는 부분도 있어요. 디지털 시대의 손맛을 얘기하는 게 웃기긴 하지만요. 선생님 보시는 것처럼 막을 분리하고 거상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튜빙에 피가 비쳤다 안 비쳤다 하는 걸 봐달라는 말씀 드렸어요. 자, 혹시 뚫렸을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잘 아시는 노즈 블로우 또는 발살바를 해보는 거예요. 환자 코를 잡고 불어봤을 때 괜찮았어요. 뚫리지 않은 것 같아요. 상악동막 온전한 것 같아요. 이제 본 캐리어라고 불리는 기구를 구멍에 넣고 본 그랩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저는 상악동에서는 동종고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동종고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전 너무 뼈이식량이 많아져야 할 때는 또는 많은 양의 뼈이식이 필요할 때는 동종골에다 이종골을 섞었어요. 선생님 바이오스 또는 바이오스 컬러젠의 볼륨 메인테이닝 효과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0.5cc 동종골을 넣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이와 같은 기구와 방법을 사용하면 생각보다 고리식을 빨리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5cc를 넣고 있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천천히 구멍이 막히지 않게 차곡차곡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이제 제가 오늘 강의에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나오게 돼요. 이와 같은 고리식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요. 저는 들어갔던 셀라인을 뽑아요. 왜냐하면요, 선생님 이미 1cc의 셀라인이 상악동막 하방에 들어있는 상태라서요. 이것을 남겨두면 막이 광범위하게 거상된 상태에서 뼈이식자가 여기저기로 퍼져버려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고리식자가 놓이지 않고요. 여기저기 퍼지는 것이 저는 싫어요. 그래서 셀라인을 꼭 뽑아줘요. 이 과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결국 이거예요. 자, 이제 뼈이식 그리고 들어갔던 셀라인을 모두 뽑아냈고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있어요. 템플릿 가이드 또는 풀 가이드죠. 그야말로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갖다 놓을 수 있다는 점이 선생님 디지털 이게 장점이기도 해요. 또는 프로페틱 드리븐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중에 보철하기도 용이한 과정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종 식립 깊이는 역시 핸드로 하게 돼요. 토크렌치와 픽처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마지막 임플란트의
최종 식리 깊이를 맞추고 있어요. 당연히 상학에서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좀 깊이 심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상악골은 무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흡수가 동반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1mm 정도 깊게 식립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 아까 수술 전에는 잔존골이 많지 않았지만 충분한 초기 고정 얻을 수 있고요. 30N 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힐링 어버트먼트가 들어갔어요. 파노라마상에서도 골 이식제가 좋은 위치에 이쁘게 들어가는 것이 관찰돼요. 수로 촬영된 컨빔시트예요. 역시 좋은 위치에 잘 들어가 있어요. 퍼지지 않았어요. 제가 셀라인을 뽑아내는 이유기도 해요. 잔존 치조골이 낮아도 상악동 사이너스 플로어가 경사가 져도 이와 같이 크리스탈, 하이드롤릭, 디지털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들 막이 뚫리진 않았을까? 잔존 치조골이 얼마 없는데 초기 고정 좋더라도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또는 뮤코리알 티크닝이 심했는데 차후에 문제되지 않았을까? 선생님들의 기대와는 달리 다행히 최종 보철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올라갔고요. 보시는 것처럼 26번 임플란트 상방에 사이너스 플로어도 새로 형성되면서 골 형성이 또는 사이너스 본 그랩의 어떤 포메이션이 잘 되고 있는 것이 관찰되어요. 크리스탈의 핵심은 셀라인을 뽑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랩한 본그랩 머티리얼이 다른 데로 휩쓸려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기 보이는 실제 임상 사진처럼 다시 하이드롤릭 리프터를 대고 그랩을 한 이후에 반드시 셀라인을 내가 넣은 1cc 정도의 셀라인을 뽑으려고 노력해요. 그 과정에서 셀라인 빼면서 본그랩 머티리얼들이 뭉치게 다시 내가 원하는 임플란트 상방에 모이도록 하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인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최근에는요, 저는 크리스탈, 하이드롤릭, 디지털 수술에 바이오스 콜라겐을 사용해요. 무슨 말씀이냐고요? 선생님, 바이오스 콜라겐은 뼈가루도 있지만 콜라겐도 있잖아요. 물을 뽑지 않아도요, 얘를 넣으면 얘네들이 국수가 불듯이 물을 흡수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가루를 넣고 뽑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수술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요, 바이오스 콜라겐을요, 시술 전에 대략 이와 같이 길쭉길쭉하게 잘라놔요. 경우에 따라서 가능하면 셀라인을 안 묻히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잘 안 잘리는 경우에는 조금 묻혀서 자르고요. 다음 본 캐리어라고 불리는 기구에다 넣고요. 저 기구의 주둥이의 폭이 3mm 정도 되거든요. 약간만 작게 잘라서 쑥쑥 밀어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바이오스 파티클을 그랩할 때보다 시간은 반 이상 줄면서 물을 뺄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이 안에서 국수 불듯이 불면서 충전되었던 셀라인을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아이디어는 제가 떠올린 것은 아니고요. 존경하는 이승근 원장님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이와 같은 콜라겐 제제가 GVR에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잘만 사용하면 사이너스에서도 큰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공통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요.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결과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선생님들 저를 보고 싶으시면 언제라도 불러주시면 다시 한번 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선생님, 이와 같이 진행하면 크리스탈, 하이드롤릭, 디지털이 훨씬 시간이 단축되고 환자 프렌들리 하면서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고요. 어떤 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와 같은 상악동 수술 해시태그 뭐라고 말씀드렸죠? 크리스탈, 하이드롤릭, 디지털, 특히 선호하는 고리식 제제가 바이오스 콜라겐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이너스 수술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라테랄 물론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환자의 통증, 붓기 생각한다면 다음날 환자와 웃으면서 만나고 싶으시다면 크레스탈 나쁜 방법 아닌 것 같아요. 크레스탈 선생님 테크닉 센서티브예요. 하이드롤릭, 디지털을 덧붙이면 이러한 테크닉 센서티브한 크레스탈의 단점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하나만 더요. 기존의 파티클 제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것처럼 바이오스 컬러젠을 이용한다면 선생님 여러 과정을 더 단순하게 할 수 있고 나름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돼서 선생님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 이와 같이 동영상 위주로 한번 강의 제작해 봤어요. 보시고 재밌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은 필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직장의 안녕함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걸 붙여서 하는 건가요? 네네. 사이너스 플로우 엘리베이션 하고 그다음에 SFE SF. 너무 떨려요. 못하겠어요. 아 너무 잘해. 우리에서 네, 가보겠습니다. 네.